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만나 뵙게 되네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압구정 센티움 부원장, 현대고 부원장 맡고 있는 조우인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3월 내신 앞두고 우리 현대고 입학하게 되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내신 설명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사실 원장님한테 따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왔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정보를 많이 담아왔거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소개를 좀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알아봐 주셔서 요즘에 좀 감사한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압구정 센티움에서 현대고 부원장 맡고 있고 전학년 정강좌 연속 조기 마감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 명인학원에서는 세화여고 대표 강사로 일임을 하면서 이제 강남 서초 지역에 있는 두 학교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현대고 우리 아이들이 3월 달에 딱 들어가게 돼서 영어 내신 관련해서 조금 똑똑하게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신 만큼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치열한 상위권 경쟁이 이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자료가 컬러로 되어 있는 그 컬러집은 기출문제 분석집이에요. 그래서 2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 요거는 우리 아이들한테 꼭 전달을 좀 해주시고요. 설명에는 요거 참고해서 PPT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포인트를 4개로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고 영어 내신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지만 조금 단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 4단계로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상위권 경쟁이 조금 치열하다. 사실 예비고1 학부모님들께서 제 설명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저희 1등급 커트라인을 좀 보면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지만 2022년, 21년, 20년 3개년 1등급 커트라인을 가지고 왔는데 그쵸, 좀 놀랍죠. 네, 1등급이 100점 혹은 99점으로 1등급이 잡혔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현대고 아이들은 14명에서 16명 정도가 아이들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거의 다 100점을 받거나 서술형에서 1점 정도의 부분 점수가 깎여서 1등급을 받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비고1 아이들한테는 제가 요것보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2등급하고의 격차를 한 번만 봐주세요. 2020년도를 제외하고는 격차 차이가 2점에서 3점 정도밖에 잘 안 나죠. 소수점 제외하면.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은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는 아이들의 차이는 영어 실력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수업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현장에서 누가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제대로 실수 없이 풀고 왔느냐로 등급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일단 요 등급 격차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건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100점이 아니면 무의미할 수 있는 시험일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봐주시고 2등급과 3등급은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컷이 90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차이가 많이 났지만 아이들이 2등급과 3등급을 가르는 데 있어서도 객관식에서 틀리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서술형에서 조금 부분 점수가 날아가서인 경우가 많을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치열하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강남 서초 자사 아이들은 특히나 이번에 또 면접도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끼리의 경쟁에서 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필기부터 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문 분석에서부터 좀 아이들이 차이가 나줘야 돼요. 일단 우리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뒷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학교 선생님이 건드려 주시는 것만 시험으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아이들이 알아야 하는 걸 제대로 자기가 손으로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필기를 하고 그걸 단권화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가 없어서 지금 여기 뭐가 많은데 이게 20년, 21년, 22년 교재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아이들은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한 번의 시험에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지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권화 교재를 따로 만들어서 가요. 제가 우리 선배 아이들이 예쁘게 필기한 거 갖고 왔어요. 이게 이제 아이들이 교재에다가 필기를 한 내용이고 잠깐 보여드리면
요렇게 필기를 해놓고 나서 이걸 자기가 따로 노트 정리를 해서 선생님이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고 여기가 기출이라고 했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꺼내서 보고 저 책을 꺼내서 보고 학교 선생님이 얘기한 것 따로 학원 선생님이 얘기한 것 따로 프린트 따로 이렇게 되면 영어 한 과목만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의 교재에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프린트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 교재를 처음 보지만 저는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얘들아 여기서 이러한 유반이어가 나와 어법 변형 기출 포인트 이런 거 나올 거야 라고 포인트 잡아준 걸로 공부를 하니까 수업 시간에 다뤘던 부분이 실제 기출로 이어지는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부터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시험지를 띄웠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저희 예비고1 아이들이 제가 현대고 입학하기 전인 아이들이 현대고 입학하기도 전인데 예비고1 아이들만 한 80명 정도 현대고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너무 항상 저는 이제 학생들이 좋아서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 정수리를 보여주면서 이거 중요하다고 하면 정말 색연필, 사인펜 다 꺼내가면서 필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필기가 예쁜 걸 보고 뿌듯해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필기가 이렇게 예쁘게 했던 필기가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 있고 이걸 직접 가서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얘네를 시험을 봐야겠다. 매주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다뤄준 지문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했던 거 우리 아이들이 필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이해해서 자기 걸로 만들었는지 물어보자. 가운데에 있는 손필기 테스트 올인원이라고 하는 게 작년에 가장 핫했던 시험지인데 이거 그냥 단순합니다. 제가 이제 손을 대서 만든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투부정사하고 ing 중에 여기 ing 써야 된다고 얘기했지. 이거는 컨시더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돼요. 여기 ing 써야 하는 이유를 한 단어로 기술해봐. 그럼 아이들이 이해한 아이들은 consider를 쓰는데 이해를 못하면 왜지? 외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문이라고 하는 걸 중요한 걸 알려주고 그걸 자기 걸로 만들었는지 주차마다 확인하는 과정. 그게 일단 현대고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비교적 적은 시험 범위. 예비고1 설명회를 조금 충분히 다녀보셨거나 다른 학교 설명회를 좀 들어보셨던 학부모님들께서는 자사고인데 시험 범위가 적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적어요. 비교해 볼게요. 교과서가 보통 우리 현대고는 2과 정도 들어가고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 보셨다시피 동아 이병민 교과서 씁니다. 그리고 부교재는 작년 기준으로는 올림포스 기출분석이라고 하는 부교재가 새로 들어갔는데 올해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부교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뀔 학년이 적긴 하지만 기다려봐야 되는데 항상 개수는 18개에서 24개. 셀프 지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지 않고 서술형과 어법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세요. 객관식 수능형 문제로만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전체적인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들어가는 세화여고를 좀 비교를 해드리면 보통 요 시험 범위에 1.5배 정도 들어가요. 아이들이 외워야 되는 지문만 4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은 시험 범위가 적은 걸 느끼질 못해요. 이유는 공부량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 범위는 적은데 그 한 지문에서 너 알아야 되는 거 1부터 10까지 다 알았니? 이 지문에서 낼 거 다 알았어? 를 물어보세요. 깊이가 다른 거죠. 우리 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이건 일단 선생님이 해야 되는 역할. 제가 학교하고 좀 잘 맞는 게 저희 학교는 되게 규칙적이에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제 예측 범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시험 범위로 예측 범위 안에 있으니까 아이들 회독수를 높여주셔야 돼요. 누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으로 나온 게 일단 첫 번째 제가 2개 말씀드릴 건데요. 공부해야 하는 양이 많아요. 시키는 대로만 따라와 주면 아이들이 누적으로 3.5에서 4회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컬이에요. 자,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강의 계획서인데요. 여기 이제 7주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현대고 1학년 2번 학년 아이들은 8주가 될 겁니다. 3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유인 즉슨 적응 기간 줘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기출 분석. 애기들 기출 분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7주 동안 이제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복잡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주차에 교과서 단어부터 시작했던 게 6주차, 7주차까지 교과서가 계속 누적으로 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애기들은 지루한 거 싫고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 싫어. 그리고 익숙한 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싫은 거죠. 제가 한국외대 영어학과를 나왔어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들한테 바라는 거는 아이들이 좋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가장 잘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을 우리 아이들도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걸 어떻게 반복시킬까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이제 의무 클리닉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1시간 동안의 의무 클리닉을 가져요. 그 클리닉 시간에 하는 일이 저번 시간에 배웠거나 이제 배울 지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7주 동안 반복해서 테스트를 보게 하는 건데 똑같은 지문이지만 색깔이 다르고 난이도가 다르고 유형이 다른 시험지를 8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똑같은 지문을 공부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똑같은 지문을 공부한다는 느낌을 좀 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좀 반복을 좀 해주셔서 학습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컨트롤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학습 말고 학교에서 이 아이들한테 원하는 거를 공부해서 들어가서 점수가 나올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신 모의고사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신 있게 소개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신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제가 대치 두각도 갔었고 강남 러셀에서도 수업을 했었는데 몇몇 선생님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제가 저의 특색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얘는 연구 선생님이나 어떠한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가 직접 냅니다. 이유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조우인 영어 내신 모의고사는 현대고 1학년 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1학년 아이들은 한 번의 시험에 보통 3번 정도를 봐요. 그래서 3번 정도를 보는데 이 3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건 첫 번째, 학교에서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에 대한 접점을 미리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히 긴장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미리 교정할 수 있게끔 시간이 모자르나? OMR 카드 작성이 좀 힘든가? 서술형이 생각보다 안 써지나? 이런 걸 좀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저희 아이들한테 효과가 좋아요. 이게 작년, 재작년 항상 해봐도 제가 보통 이 내신 모의고사를 시행할 거야 라는 거를 주일 예방 기준으로는 1주에서 2주 전에 먼저 얘기해요. 이 범위까지 이날 시험 볼 거다. 그럼 이제 아이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아요. 등수가 나가니까. 그리고 이게 문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첫 시험인 만큼 아이들이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충분한 긴장감과 충분히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학교 가서는 잘 보고 오라고. 네. 그래서 이 내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효과도 많이 받고 아이들한테도 인기가 좋아서 조금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03과 04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03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현대고를 포함해서 강남 서초 지역 자사고는 변형 비율이 되게 높은데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형의 방향성이 서술형과 어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술형과 어법의 변형 비율이 거의 75%다. 자, 그런데 그 변형이 뭐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고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선생님, 저희 아이는 영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좀 2주 정도 단단하게 공부하고 들어가면 A도 나오고 100점도 곧잘 나옵니다. 타 학원에서 최상위권에서도 수업했던 아이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위치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자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항상 듣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판단해 주시기에 우리 아이가 영어에 문제가 없다 혹은 자신이 있는 아이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아이들끼리 와서 싸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 아이만 잘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잘한다는 아이들끼리 싸워서 잘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학교에서 이걸 모를까요?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하십니다.
아이가 제대로 외웠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도 내지만 아이가 제대로 외운 거 말고 얘가 진짜 영어가 센 앤가? 얘가 진짜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영어가 잘하나? 를 물어보기 위해서 변형 문제를 출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변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변형을 가장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예를 보여드리려고요. 자, 이게 뭐냐면 이 부분 봐주시면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보지 못했던 문장을 쓰게 하고 보지 못했던 단어를 고르게 하는 게 변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선 되게 서운한 거죠.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았고 이걸 왜 시험을 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약 7주간의 시간 동안 변형에 대한 접점을 많이 늘려주셔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 어떻게 공부시키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일부 변형 문제와 내신 모의고사 일부에 출처 갖고 왔어요. 작년에 우인쌤 출제 원문 반영, 우인쌤 출제 원문 반영, 기출 변형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들은 첫 번째 보는 지문이지만 저는 여러 번 보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뭘 요구할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원문 출처를 따서 이거 되게 선생님들한테 매력적인데 이걸 시험에 안 내고 요걸 내셨네? 그럼 이번엔 이거다. 라는 걸 아이들한테 변형 문제화시켜서 문제를 풀려요. 그래서 일주일에 약 200개에서 250개 정도의 문제를 풀리게 되는데 이 문제를 풀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풀어야 되는 출제가 될 만한 부분을 문제화시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객관시하고 주관식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아이들 생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우인쌤하고 변형 연습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무슨 변형이 나와도 나는 무섭지가 않아. 자신감과 맷집을 길러주시는 게 중요해요. 변형이 충분히 많이 되는 학교는 아이들이 겁먹지만 않아도 일단 승부는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7주 동안에 충분히 해주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킬러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편할까요? 저희 학교는 서술형하고 객관식의 비율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이 50, 서술형 서답형이 50이에요. 세화여고 비교해 드릴게요. 세화여고는 객관식 80에 서답형 20입니다. 생각보다 서답형의 비중이 되게 높죠. 작년에는 60대 40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50대 50으로 오리엔테이션 학습 그 설문지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킬러는 객관식에서도 나오겠지만 아까 어머님들 봐주신 등급 컷 잠깐만 생각해 보실래요? 100점, 97.1, 95였잖아요. 아이들 객관식 안 틀려요. 1, 2, 3등급 받는 애들은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에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서술형을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40점 중에 킬러 몇 문제 나올까요? 몇 점 나올까요? 8점에서 10점을 킬러로 내십니다. 그러니까 킬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운 대로 안 나와요. 외우기만 했으면 못 맞춰요. 영어가 제대로 되어 있거나 변형 연습이 충분히 된 아이들이 이걸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킬러라고 하는 부분을 누가 온전하게 다 점수를 가져갔는지, 누가 여기서 1, 2점 깎였는지, 누가 이걸 완전히 틀렸는지에 따라 1, 2, 3, 4 등급이 나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변형 문제는 아이들이 열심히 풀면 풀수록 아이들한테 충분한 맷집을 길러줄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변형 문제로 만들었으니까 이 부분만 잘 들어도 참 좋겠지만 오답을 해야 돼요. 오답.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 문제 푸는 거에는 이골이 났죠. 몇백 문제 풀었다. 백발백중 몇 번 돌았다. 이런 거는 되게 이골이 났는데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오답을 안 하고 자기의 답을 확인하지 않으면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이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퀄리티의 좋은 문제를 아이들한테 풀리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나올 확률도 분명히 있으니까 오답이라고 하는 걸 철저히 해서 아이들이 오답을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 질타까지 받아주고 중요한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문제를 또 풀려보는 과정도 같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변형을 촘촘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잡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재원생 아이들한테는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한 부분이라서 아이들한테도 한 번 더 얘기를 해 놓을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4번 별표 한 번을 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답형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아이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이 서답형이 조금 약한 아이는 내신에서 승부 보기가 좀 힘들다. 왜? 현대고는 배점 자체가 높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서답형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 제가요 유튜브에 제가 영상이 많아요. 현대고하고 생활여고 영상이나 예비고의 영상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제 영상을 참고를 좀 많이 해주시나 봐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영상을 보면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긴데,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렇지만 알맹이는 베낄 수 없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조인 서술형 하드코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 난이도, 유형, 그리고 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별로 만들어 놓은 학습지예요. 여기서 제가 별표 쳐놓은 부분이 현대고에 특화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자, 요거를 지우고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서술형이라고 하는 부분의 고민은 사실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똑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얘랑 영어 차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얘는 S를 안 써서 의대가 떨어지고 얘는 S를 써서 의대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안 되겠다. 영어 등급이 훅 내려가니까는 다른 평점도 내려가는구나.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고민해서 만든 학습지인데요. 일단 서답형은 훈련과 연습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들 지금 여기 몇 명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 알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얼마나 많이 너네가 먼저 써보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요 여기 앞에 서서 어머님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강사지만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가 전달자가 아니라 교수자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처럼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써서 그걸 충분히 뱉어낼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아이들이 서술형에서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여드릴게요. 서술형 프로그램, 그래서 학습지가 뭐 어떻게 생겼는데 할까봐 이렇게 샘플로 몇 명을 가지고 왔어요. 학습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제가 얘 보여드리고 싶어요. 얘. 여기에 자그맣게 있는데 이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받게 될 프린트니까 어머님들이 봐주시면 아마 잘 아실 텐데, 제 같은 경우에 뭐냐면 한 문장에서 얘가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장들을 몇 가지 써서 아이들한테 연습시키는 FM 파이널 미션 테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학교 선생님들이 비슷하게 내시는 경우도 되게 많을 만큼 출제 가능성이 높은 킬러 연습용 시험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풀고 틀리고 교정하고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써보는 연습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캡처해서 보여드린 건데, 이거 만약에 실사 필요하시면 제가 좀 이따 복사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봐주시는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받아 적는 수업이 아니라 애들이 먼저 써보게끔 하는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서술형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뱉어내는 연습이니까.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이해한 거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직접 써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아이들 요 강의실에서 똑같이 수업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고하고 세화여고, 자사고 두 학교만 집중해서 가죠. 지금 조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의아해 하시는 학부모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학교 되게 많이 하는데 왜 조인 선생님 딱 2개만 하시지? 이렇게 이거를 다 만들고 있으니까 다른 학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반포에서도 수업을 하면서 예비고 1 학부모님들 중에 제일 많이 콜 들어오는 학교가 세화고랑 서문여고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3학년을 재작년까지 하다가 예비고1 때문에 또 3학년을 또 이렇게 접어서 3학년의 원성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학교만 집중적으로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강남 서초 지역의 자사고는 그 선생님이 얼마만큼 이 학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전문성이 있고 자료에 녹여내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현대고스러운 컨텐츠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집중적인 훈련이 무조건 필요하고, 거기에 서술형은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이다. 이 부분은 꼭 아이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내용, 수업 시간과 수업 구성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 아이들 현대고 1학년 조우인 영어 내신반 주일의 반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커리큘럼이 잡혀요.
의무 클리닉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이 클리닉 시간 동안에 의무 클리닉, 즉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닉 시험지 가지고 아이들 복습 테스트부터 시작해서 보고 그렇게 시험 보는 동안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숙제 검사를 싹 돌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꼼꼼하게 지문 분석 수업 1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진행, 그리고 서술형 하드코어랑 인클래스 퀴즈, 그리고 개별 질의응답까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게 돼요. 1분 1초도 하나도 버릴 거 없이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수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리. 저희 이제 현대고 졸업생들이 어제 졸업했는데 졸업생들이나 재작년, 재재작년 이제 졸업했던 학생들이 저희 별명을 붙여줬어요. 조인 영어 관리는 이제 멱살을 잡고서 끌고 간다. 할 때까지 끌고 간다. 일단 첫 번째 과제 검사. 과제 검사는 오답을 했는지까지도 보기 때문에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자를 보내드리면 우리 아이 숙제했는데 숙제 안 했다고 합니다. 오답이 안 돼 있어서 채점만 되어 있는 경우는 공부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채점만 되어 있으면 제 기준에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검사를 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교들이 제 제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현대고 세화여고 다닐 때 조교 선생님한테 받았던 걸 그대로 우리 후배님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답이 안 한 건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제 검사 철저히, 개별 첨삭 질의응답 제가 직접 봤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성적 리포트 발송, 이거 뭐냐면 저희 아이들 우리 학원에 와서 어떤 시험을 어떻게 받고 등수가 몇이고 몇 시에 등원해서 몇 시에 하원했고 숙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좀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집에서 편안하게 좀 받아보시면서 우리 아이 얼만큼 잘했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고카드 제도. 이거는 제가 오해하시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경고카드 제도를 만든 가장 큰 동기와 목적은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현장에서 와서 단단하게 긴장감 있게 공부해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집에서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자세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고 가능성이 많은 아이도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고카드는 딱 3가지 컨트롤합니다. 첫 번째, 지각결석. 두 번째, 숙제. 세 번째, 부정행위. 요 3가지.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 더 요 반에 있는 아이들끼리는 시너지를 좀 내고 좋은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조금 더 다독이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말이 좀 좀 무섭잖아요. 경고카드 뭐 이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회심차게 준비했어요. 제가 항상 현대고 세화여고 두 학교 진행을 하면서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 다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질문들 5개를 모았어요.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질문이 있으시다면 해결이 되셨으면 좀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입니다. 선생님 1등급 전략반 화요일반 금요일반 있고 최상위 4%반 토요일반 있는데 이거 차이가 뭔가요? 다 주일에 반이에요. 차이는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도 같고 자료도 같고 교재도 같고 수업 시간도 같아요. 단 속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요일반이나 금요일반 같은 경우에는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씩 기초부터 끝까지 다 가죠. 속도를 천천히. 그런데 최상위 4%반 아이들은 기본 테스트를 이제 보고서 입반을 한 아이들이니까 1부터 3까지 다 아는 내용을 굳이 제가 하나하나씩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 빨리 나가고 4에서 10에 더 집중을 해요. 방향성과 초점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점은 경쟁 구도. 화요일반과 금요일반에서 1등을 땅땅 때리던 학생이 4%반 가면 1등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입반 테스트 통과한 아이들끼리 붙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다른데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화요일반, 금요일반에도 1등급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주일에 반으로 바꾼 이유가요. 저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 추천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냐면 제가 조우인이잖아요. 조씨거든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화목반을 고집을 했어요. 주 2회 반을 할 것이다. 근데
선배 어머님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좀 주셨어요. 학원 쪽에. 조우인 선생님 주일예반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자꾸 딴 데 간다. 주일예반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냐라는 이야기를 솔직히 3년 전부터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주일예반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화목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화목반과 주일예반이 있었어요. 주일예반이 입반 테스트반이었거든요. 화목반에서 100점과 1등급 모두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중에 나는 1학년 때 영어를 좀 하지 2학년 때는 영어를 주2회까지 들을 수도 없고 이과다 보니까 나는 영어를 1학년 때 좀 많이 해놔야 돼 라고 하는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화금반을 지원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고 일단 그리고 만약에 4% 반을 갖다가 도전하고 싶다 하시면 시험을 봐주시면 되고 시험은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아이들 시간 되실 때 학원을 예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수가 많아요. 근데 질문이랑 관리 좀 괜찮은가요? 괜찮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거는 보통 중형에서 대형 학원들이 보통 많이 받는 질문이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개별 질문이나 상담은 다 제가 해요. 제가 설명회 하는 거 조금 이제 들으셨으니까 제 성격 대충 파악을 조금 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아이들한테 잘못된 정보가 나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이나 개별 상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정말 중요하게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조교 따로 쓰지 않고 제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은 질의응답을 수업 전, 수업 후 혹은 온라인 아니면 따로 시간 잡아서 저하고 따로 예약을 잡아서 질의응답을 해요. 그리고 저희 조은여고 현대고 팀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현대고 관리 팀장이 따로 있어요. 우리 아이들만 관리, 개별 일정이라든지 클리닉 관리라든지 제시 관리 해주시는 분. 그리고 담당 실장님 따로 계신데 그래서 저희 업무폰이 따로 있습니다. 010-4073-9095.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아이들과 최접점으로 만나는 아이들, 즉 조교 라인업이 저희 제자 라인업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이런 사무적인 부분이나 행정적인 부분 따로 봐주시는 분들 계시고 현대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소홀함 느끼지 않게끔 인력 배치를 최대한으로 놀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걱정 덜어주셔도 될 것 같고 혹시라도 현장에서 숙제검사를 못 맡았다 아니면 제시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할 때는 아이들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인증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밴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걱정을 덜어주시고 이제 이런 부분 신경 되게 많이 쓰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숙제 양이 많나요? 통암기도 해야 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숙제 양 적지 않아요. 적지 않습니다. 아까 200개에서 250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강남 서초 자사고에 아이를 입학을 했는데 이 아이가 숙제 양이 없다? 그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많기 때문에 숙제가 적을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자신 있게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문제를 마구잡이식으로 풀리진 않습니다. 아까 변형 문제 보셨잖아요. 선별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는 좀 풀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을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단 제가 이거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우리 애들이 숙제량이 많았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뭘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영어를 잘하고 영어가 무섭지 않고 영어가 빠른 아이들은 이게 겁나지 않은데 영어가 좀 느리고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영어에 대해서 조금 두려운 아이들이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만든 제도가 있어요. 차라리 제도를 만들었어요. 선택과제와 의무과제를 양분화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과제 중에 아이들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는 지금 선생님의 욕심으로는 7개가 맞는데 네가 하기에는 4개가 딱 맞구나. 그럼 4개부터 하나씩 늘려보자. 의무과제 4개만 먼저 해와.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부담은 조금 덜어주셔도 될 것 같고 통암기도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이게 통암기 안 해도 됩니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흔들리시는 거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어머님들께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보려고. 중학교 때 우리 아이 영어 공부할 때 영어 지문 안 외우셨나요? 그 짧은 지문도 외웠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다를까요? 외워야 됩니다. 단 이것도 말을 좀 잘 들어주셔야 되는 게 컴마 하나, that, the, 쌍따옴표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통암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 아가들은 귀를 좀 닫아보고 암기를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은 놔요. 안 해도 된대. 이렇게 노니까 조절은 제가 하는 거고 아이들은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 통암기 이제 풀어도 됩니다. 그래서 통암기 부분은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은 이거죠. 아이들이 통암기를 해야 하는데 이 통암기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재밌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필요 없지 않습니다. 필요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결석 영상 제공 횟수의 제한을 왜 두시나요? 어머님들 주 1회반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총 7회 중에 아이들이 결석으로 인해서 영상을 받을 수 있는 건 1회입니다.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코로나 세대 때문에 생긴 제도기는 한데요.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지각하고 결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까 커리큘럼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와서 해야 되는 게 많아요. 테스트도 봐야 되죠. 숙제 검사도 해야 되죠.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면서 필기하고 인클래스 테스트도 봐야 돼. 할 게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학구적인 분위기 속에 아이들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잡기 위함인데요. 어쩔 수 없는 학교 행사, 너무 아이가 아픈 경우에 혹은 등등의 이런 코로나가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학생들이 자기가 듣는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의 태도를 조금 더 잡아주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재는 자체 제작인가요? 이거 질문이 많이 와서 넣었어요. 자체 제작입니다. 그리고 방학 때 교재도 자체 제작으로 갑니다. 저는 시중 교재는 안 써요. 내신 공부가 곧 수능 대비인가요? 저희 아이는 이제 예체능 혹은 이과 혹은 내신에서는 좀 힘들어서 정시 대비 아니에요. 내신 공부와 수능 대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1학기 기말고사 대비 시작하고 나서 한 5월 정도에 방학 설명회 한번 할 거예요.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방학 때 우리 현대고 애들은 학기 중과 방학의 영어 방향성이 무조건 달라져야 돼요. 제가 고3까지 하고 우리 아이들 대학도 보냈잖아요. 영어 관련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표 안내 드립니다. 압구정 센티움에서 현대고 3반 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요일반, 금요일반, 토요일반인데 지금 화요일반과 최상위 4%반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반의 시간을 4%반 같은 경우에는 입반 테스트를 조금 빨리 봐주시고요. 요 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시험을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증원의 계획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조금 시험 일정 잡아주시고 요 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감이 된 상태라서 대기가 쌓이고 있어서 저희가 금요일 반은 소수충원 중이라서 바로 등록 가능하신데 화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재원생 아이들로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요 반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혹시라도 수강에 결혼이 생기거나 수강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대기자 순서대로 입반이 가능하니까 조금 빠르게 대기 라인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8일, 3일, 4일 총 8회로 진행되는데 첫 주는 기출 분석부터 시작을 하고 아이들이 첫 주부터 꼭 등원을 해야지만 첫 스타트를 잘 끊을 수 있어서 결석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더 달라고 했던 이유 아시겠죠? 오늘도 이렇게 현대고 학부모님들 모시고 제가 이렇게 설명회 진행했는데요. 보내주시는 성원이 매년 더 늘어나고 있어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설명회 진행했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보내주시는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서 누구보다 현장에서 아이들 잘 데리고 예쁘게 지도해서 올해도 좋은 결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